이제 다음 선반으로 넘어가면 먼저 여기 제일 윗칸에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영의 호야가 있는데 칭응엔시스인데 꽃이 원래 3개였는데 2개가 지고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옆에는 무늬 잃은 반딧불 머위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사연이 많은 친구인 게 원래는 무늬가 진짜 예뻤던 친구인데 촉을 나누면서 얘네가 무늬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딜라체라타인데 이 딜라체라타는 예전에 식친분이 제주도에 놀러 오셔서 저희 가게도 오고 바닷가에서 놀고 별도 보러 가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가져온 식물들 중 하나가 이 친구고 아직도 그 캐리어에서 주섬주섬 끊어온 식물들을 꺼내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 딜라체라타는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건지 신엽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고요. 얘도 한쪽을 보게끔 수영을 잡아야 되는데 지지대를 조만간 해주고 다시 수영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옐로우 몬스테라인데 여기 윗칸에 있는 식물들은 여기가 좀 높아서 맨날 의자에 올라가서 물을 주고 있고 지금도 의자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이 엘모니는 원래 잎 한 장짜리였는데요. 무늬가 거의 없는 무늬바보라서 그냥 나눔으로 받은 친구입니다. 앞전에 하엽진 잎까지는 진짜 무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무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옐로우 몬스테라 무늬는 후발색이라서 신엽 나오고 좀 더 지나야 무늬가 슬슬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신엽이 진짜 오랜만에 나오고 있고 특히 옐로우 몬스테라가 엄청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오랜만에 보는 신엽이고 이 지지대를 최근에 해줘가지고 수영은 다시 이렇게 앞을 보게끔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옐모니는 여기 고정으로 이렇게 딱 두고 이제 다시 예쁜 수영으로 키워볼 예정이고 이 옆에는 픽텀 수완너폼 바리에가타입니다. 픽텀도 습도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고 가게라서 엄청 높은 습도를 늘 맞춰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응을 좀 잘 한 것 같고 이렇게 신엽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는 에피프레넌 바리에가타인데 얘가 요새 탄력을 받았는지 2장 연속으로 지금 신엽을 내고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최근 잎인데 아직 찐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콧구멍이 뚫려서 나와가지고 너무 귀엽고 다음 잎은 구멍이 조금 더 많이 뚫리면 좋겠어요. 이 옆에는 실버 메탈 실버 스워드인데 저번 영상에서 조만간 키 때문에 올려줘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신엽이 여기 선반 끝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고 있길래 바로 여기 위치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 여기는 지금은 좀 잡다하게 있는데 조만간 정리를 좀 해줄 생각이고 일단 여기 양쪽으로 무늬 프라이덱이 있습니다. 무늬 프라이덱 지금 무늬가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그린 프라이덱보다 이 무늬 프라이덱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린 프라이덱은 대품이었을 때도 갑자기 픽 죽어버리는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어가지고 무늬 프라이덱이 조금 더 저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프덱들은 이렇게 어두운 무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히 그 나중에 대품이 됐을 때 대품 때만의 그 어두운 색감이랄까요? 그게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핑크 생강이 있고 저번 택배깡에서 받았던 친구인데 잘 적응해서 신엽도 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야는 크림스 퀸이라는 호야인데 다른 호야들에 비해서 잎이 더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순해가지고 별다른 속썩임 없이 또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빛을 잘 받으면 아마도 이 무늬가 분홍분홍하게 잘 물들 것 같고 그리고 그 왼쪽은 블랙 마지나타라는 호야이고 얘도 잎이 좀 두꺼운데 성장은 좀 느린 것 같아요. 새순 내는 속도가 좀 느리고 진짜 오랜만에 새순 2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이제서야 적응해가지고 탄력 받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오래됐거든요, 얘를 키운 지. 아마 적응을 하고 있던 중인 것 같아요. 여기랑 뒤에는 뭔지 모르겠고, 뒤에는 아마도 알로카시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는 신엽이 약간 안스리움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신엽을 내면 그때 근황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개체이고요. 근데 둘 다 뭔가 빈약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니까 되게 하나 같고 좋더라고요. 얘는 신엽을 내고 있는, 근데 얘가 스킨인지 에피프레넘인지 이 둘 중 하나는 에피프레넘일 거거든요. 화이트 마블캔이 둘 중 하나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노란기가 특히 좀 많은데 이게 여름이라서 노랗게 나오는 건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아단소니도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하얗게 나오고 여름 되면 노란빛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것도 이런 것처럼 얘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주로 호야가 있는데 먼저 이거는 그래도 키운 지 꽤 된 벨라 알보인데 제가 옛날에는 유묘병에 걸려서 이런 호야들도 큰 거를 사오지 않고 좀 조그맸던 거를 늘 데려왔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시간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가끔은 좀 큰 개체를 데리고 올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유면병에 걸렸을 때는 좀 작은 개체부터 키워야 성취감도 그만큼 크고 그리고 좀 더 애정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꽤나 커서 뿌듯하고 새순도 확실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벨라 알보고 계속 새순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애는 두비아인 것 같은데 예전에 좀 죽어가길래 제가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숯에다가 꽂아놨었는데 시간 좀 많이 지나서 보니까 뿌리가 좀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었고, 그리고 얘는 최근 택배깡에서 받았던 루이브야 호야입니다. 이 루이브야랑 벨라 알보랑 그리고 여기 뒤에는 라노쿠사 바리에가타인데요. 되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저도 한 번씩 네임택을 안 해놓으니까 엄청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 라노쿠사 바리에가타는 진짜 색감이 셋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녹차마루 녹인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호야가 꽤 있던데 얘는 잎이 좀 작고 색감이 특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바고스트이고 최근에 데려온 친구입니다. 뭔가 다 비슷비슷한 연두인 것 같은데도 그 하늘 아래 같은 연두는 없다고 하듯이 얘는 은빛이 좀 더 많이 섞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 혹시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어요. 얘가 제가 옛날에 줄기가 이렇게 길게 노드를 뽑는데 자를까요 말까요 라고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도저히 몇 주가 지나도 신엽이 안 나온다 하면서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댓글에 구독자님들이 호야는 이렇게 줄기를 길게 내고 한참 뒤에 기다리다 보면은 잎을 낼 거다. 자르지 말고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존발을 했었는데 진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하마터면 이거 진짜 자를 뻔했거든요.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자를 뻔했는데 진짜 이제 조만간 리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잎이 안 났을 때는 그냥 여기 식물들 위로 그냥 기대놓고 있었는데 조만간 리스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에 감아져 있는 애는 마틸드인데요. 이 점점점 있는 무늬가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호야라서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은 좀 길쭉한데 얘는 뭔가 단추같이 귀여운 면이 있어요. 지금 이 노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여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리스에 감아 놓은 거거든요. 얘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잎들이 또 나겠죠? 근데 이 마틸드는 지금 꽃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꽃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대가 하나, 그리고 또 있었는데 여기 둘. 일단 제 눈에는 2개가 보이고, 주변에서 근데 아직 안심하지 말라고 언제 꽃대가 떨어질지 모른다고 겁주고 있어가지고 늘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야는 솔직히 꽃 안 펴도 이 잎만으로도 너무 예쁜데 꽃 피면 또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색감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공감만 된다면 저도 호야를 엄청 많이 모아보고 싶어요. 지금 페페 모으듯이 나중에 언젠가 또 호야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드를 쭉쭉 뽑고 있는 아담손이 하나를 마디마디 잘라서 뿌리 받아가지고 옮겨준 건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구멍을 뽕뽕 뚫어주고 있고, 확실히 여름 되더니 이 아담손이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성장이 빨라진 게 느껴집니다. 여기 옆에는 대복륜이라고도 부르는 러브체인 금이 있고요. 저는 일반 러브체인도 예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러브체인 금의 이 색감이 너무 독보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은빛이 들어간 이런 오묘한 색감이라서 예쁘고, 또 이 테두리가 하얗거나 크림색인데 빛을 잘 받으면 붉게 물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휘무지 할 때 꽂는 그 핀 같은 거 있죠? 그 U핀을 꽂으려고 했는데 워낙 낮아가지고 이 화분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다 꽂아도 살짝 붕 뜨길래 그냥 이 피규어로 눌러둔 상태입니다. 제가 러브체인 금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다가 올려둬서 그런지 빛을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서 살짝 우짜란 것처럼 중간 마디마디가 이렇게 길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이대로도 너무 예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쭉 키울 것 같고, 이 2개를 합식을 해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얘는 플로리다 소철이고 제가 얘를 작년 봄쯤에 데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첫 겨울을 맞이했는데 얘가 안 그래도 줄기가 1-2개밖에 없는데 하나씩 하엽이 지길래 되게 속상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겨울이 휴명기였고 봄 되니까 또 줄기가 이렇게 뿅 올라오더니 건강하게 또 잎을 펴줬습니다. 소철은 이 신엽이 되게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엽 하나 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얘는 아이비 오레우스입니다. 제가 아이비를 진짜 못 키우는데 얘는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 2-3번 정도 도전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풍성한 개체를 분명 데리고 왔는데 점점 마르더니 결국 이 한 줄기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잘라내서 뿌리를 받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비 다들 쉽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풍성하게 키우시는 분들 꿀팁 있으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제가 막 말려서도 키워보고, 그리고 물을 그냥 적절히 일반 관엽 키우듯이 줘가면서 키우기도 해봤는데 2가지 다 실패를 해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칸도 전부 베고니아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가다 베고니아 사이에 다른 개체가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 친구는 페페입니다. 얘는 제 생각에는 뉴핑크 레이디 같은데, 제가 원래 키우던 뉴핑크 레이디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 친구는 아마 그때 당시에 입꼬를 몇 장 해놨었는데 그 친구들이 자란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완전 조그만하게 나왔을 때는 얘가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점점 이렇게 화이트색이 나오고 핑크색이 나오는 걸 보니까 뉴핑크 레이디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그 친구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고니아를 보면은 먼저 이 친구는 제가 식치님께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름을 모르겠는 친구 중에 하나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솔직히 베고니아들 중에서 이런 땡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신엽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뒤에는 베고니아 중에 덤밀러라는 친구인데 얘도 제가 입고로 받았던 덤밀러인데 지금 이렇게 층층이 촘촘하게 잘 나고 있는데 수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뒤집힌 것처럼 되게 신기하게 자라고 있는 친구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베고니아는 어떻게 이렇게 무늬도 다양하고 이런 은박지 같은 잎 질감을 낼 수 있는지가 봐도 신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베고니아들 중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잎 중간중간 곰팡이 같은 게 생긴 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치아 워시기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뿌리면 덜 번진다고 해서 제가 조만간 다이소 가가지고 그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버킬리인데 버킬리도 그 어두울 때 후레쉬 터뜨려서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 친구 중 하나거든요. 얘는 되게 무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펄감 가득한 이 녹색에 이렇게 반을 차지하는 이 어두운 색감이 보면 볼수록 멋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버킬리는 암수가 이렇게 따로 있대요. 제가 엄청 열심히 검색해본 결과 이 친구는 암 버킬리인 것 같고 수는 진짜 무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늬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얘는 암 버킬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자니타 주엘인데 아무래도 베고니아들이 이런 땡땡이들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처음 데려오실 때 여러 가지 베고니아를 들이신다면 처음부터 이 네임택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리고 다른 베고니아랑 안 섞일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임택을 잘 안 해줘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비슷한 땡땡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얘가 쟨지 제가 얜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진짜 네임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는 소요카제인데 제가 처음에는 베고니아를 왜 키우는지 이해를 못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 베고니아의 땡땡이 무늬를 좀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식진들한테도 나는 아직 베고니아의 매력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식물 취향은 좀 갈수록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랬던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베고니아를 모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베고니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더 키워보고 싶은 예쁜 베고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땡땡이는 마큘라타인 것 같고요. 이 마큘라타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몽둥이였거든요. 그 당시 물골을 하면서 요양 중이었던 그 몽둥이가 이만큼 컸고 되게 예쁘게 잘 컸어요. 이 마큘라타는 이 땡땡이 무늬가 살짝 핑크핑크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잎 뒷면이 붉다 보니까 이 잎 뒷면 때문에 살짝 핑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베고니아들은 잎 뒷면이 그냥 이렇게 연두색이거나 초록초록한 게 많은데 마큘라타는 이렇게 뒷면이 완전 붉은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마큘라타만 그런 건 아니고 몇 가지 다른 베고니아들도 잎 뒷면이 붉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드래게이 글래스코고 잎이 대체적으로 좀 작은 친구고 나중에는 더 클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들고 있는 드래게이 글래스코는 아직 다른 베고니아에 비해서 잎이 좀 작은 편이고 그래도 야무지게 이렇게 은박지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잎이 작아가지고 귀여운데 지금 얘는 좀 따글따글하게 밀집돼서 자라고 있어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엔젤댄스였던 것 같은데 얘는 무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무늬가 없는 그냥 베고니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 꽃이 되게 예쁘거든요. 하얀 꽃이 폈던 걸로 기억하는데 꽃이 엄청 예쁜 친구입니다. 다음에 꽃이 피면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캔디 스트라이프고 캔디 스트라이프가 되게 번식도 잘 되고 되게 순둥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엽지기 직전인 잎을 따가지고 번식을 하는 편이고, 이 캔디 스트라이프는 지금 물도 되게 예쁘게 들었고 살짝 어두운 곳에서 간접광으로 키워가지고 붉으면서도 어두운 편입니다. 지금 신엽들도 되게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페록스입니다. 페록스가 원래 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시 같은 뿔이 있는 게 매력인데, 초코칩 같은 그 뿔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뿔 없는 페록스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뿔이 생기려면은 좀 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습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습도를 끌어올려줘야 되나 싶기는 한데, 왜냐면 온실 같은 데 넣기에는 얘가 좀 커가지고 새순 나올 때 한번 비닐을 씌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얘가 진짜 많이 컸는데 처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놀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얘가 아마도 미스티 가드닝인데 지금 되게 잎이 뻥튀기 돼가지고 빵떡같이 많이 커졌는데, 얘는 진짜 크면 클수록 되게 예쁜 것 같고 얘가 제일 최근에 난 신엽입니다. 지금 살짝 분이 작은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분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카나입니다. 지금 이만큼 예쁘게 자랐고 수영도 마음에 들고 옆에 촉들도 계속 많이 생겨서 계속 번식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데리고 왔을 때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크고 있고 귀여운 새순도 지금 물고 있습니다. 저 뽀송뽀송한 솜털 같은 잎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 인카나를 볼 때마다 살짝 잎맥도 그렇고 에렉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렉타의 베고니아 버전인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이름을 못 찾겠던 친구 중 하나인데, 혹시 이 베고니아 이름 아시는 분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 베고니아도 아까 마큘라타처럼 잎 뒷면이 되게 붉거든요. 근데 여기 잎은 되게 어두워가지고 대비가 완전 돼서 엄청 매력적이고 볼수록 멋진 베고니아입니다. 지금 아직 잎은 작지만 뭔가 이 대비되는 그 색감 때문에 되게 멋진 아우라를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베고니아들은 다 보여드렸고, 원래 이 루킹 클래스가 저기 안쪽 구석에 있었는데 이제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선반 끝에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밑으로 내려졌고, 그리고 여기는 필로덴드론 마제스틱입니다. 마제스틱이 여기 중간 줄기 정도까지는 성장이 좀 더디다가 최근에 좀 탄력을 받았는지 신엽들이 커지고 있어요. 잎이 확실히 커진 게 느껴지고 줄기도 마디마디가 좀 더 촘촘해진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이렇게 코코봉을 추가로 설치해줬고요. 저는 이 마제스틱의 무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제스틱은 잎 색감도 되게 오묘해서 예쁜데 이렇게 살짝 입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체적인 잎 모양이 되게 귀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고니아 존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유독 여름철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한 달 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오늘도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장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기다렸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자꾸 생각이 나고 해서 최소한 2주에 한 개씩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